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 탈원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 행사에서 4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지만 북한군에 대한 발언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국영방송과 소셜미디어로 생중계되었으며 약 250만 건의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북한군 참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장악 중인 쿠르스크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행사에서는 쿠르스크 전선에 참여한 태평양 함대 155 해병여단 병사들이 보낸 깃발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깃발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깃발을 든 병사 중 아시아계 외모의 병사가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의 침묵이 북한군 참전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데 북한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쿠르스크 플레오보 지역에서 북한군이 단독으로 지역을 점령했음에도 155 해병여단이 이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기여를 숨기고 참전에 대한 증거를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며 소모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한 물자 부족과 보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군 관련 언급 회피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국제적 시선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주요 통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은 유럽 경제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산 에너지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2년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파손 사건 이후 독일이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이번 조치로 유럽 전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영가스 업체 가스프롬은 지난 12월 31일부로 우렌고이 포마리 우즈고로드 가스관 사용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 서부 우렌고이 가스전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중서부를 연결하는 주요 가스 공급 경로로 1984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결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고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러시아의 큰 패배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번 가스 공급 중단으로 우크라이나는 연간 약 8억 달러의 운송 수수료를, 러시아는 약 50억 달러의 가스 판매 수익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은 튀르키예를 경유하는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으로 제한됩니다. 컬럼비아대 타티아나 마트로바는 이번 결정을 두고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시장을 지배했던 시대의 상징적인 붕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은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를 선정했습니다. ICG는 많은 변화 속에 한반도가 불안정한 2025년을 맞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남북한이 사실상 연락을 단절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리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CG는 러시아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 미군 자산이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가결 등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으로 복귀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CG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논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한 행동으로 이끌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ICG는 김 위원장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한국 내 정치적 혼란,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한 신호 등이 맞물려 오판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ICG는 한반도 외에도 2025년 주목해야 할 분쟁 지역으로 시리아와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IT, 미국과 멕시코, 미얀마,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을 꼽았습니다. 2025년 1월 17일은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불리는 이 지진은 고베시 반경 100km 내의 피해가 집중되어 일명 고베 대지진으로 불립니다. 1995년 1월 17일 오전에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은 6,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주택 피해는 약 64만 호가 파괴됐고 화재로 소실된 건물도 약 7,600호에 이르는 등 건축물 붕괴, 대규모 화재, 교통 인프라의 마비 등으로 일본 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일본 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내진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과 방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건축물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거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이 거대 지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작년에 발표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경고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와 지진학자들은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어진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지진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도카이, 난카이, 도난카이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를 삼중 대지진이라 부르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30년대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 9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은 강진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일, 즉 쓰나미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만 명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일본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남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인 만큼 국민 개개인의 준비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반도가 더 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